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은 180페이지의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되는데 대상, 절차, 효과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시험에 다루게 됩니다. 우선 1번 지구 단위 계획 의 함께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도시군 계획부터 일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입니다. 그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관할구역 안에 분당지구나 판교지구, 대장지구라고 하는 곳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복정지구나 고등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도 가능할 텐데 그러한 판교, 분당이라면 성남시 전체이다 일부이다. 성남 전체는 바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고요. 그 일부가 분당이나 대장지구이겠죠. 그래서 전부란 말 쓰면 틀리고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첫 번째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십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 하는 곳이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게 되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게 되면 대충 수립하는 것이다. 상세한 개발 계획이다. 상세한 개발 계획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인데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어디인지 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 보시면 임의적 지정 대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는 국장부터 지장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한 줄 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군수마저 결정권자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군수는 입안권자 아니라 바로 결정권자입니다. 1번 용도, 지구,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는 개발 사업하는 곳이다. 비개발 사업하는 곳이다. 개발 사업하는 곳이죠. 그래서 용도, 지구와 각종 개발 사업 가능한 곳에는 규제를 더 완화시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제시되고 2번에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국장지도이사 지장군수는 국장부터 지장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결정권자이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1번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10년 추천했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정비사업이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부터 택지개발지구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이게 정택 10년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줄쳐 놓습니다. A번 시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조정구역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령에 의해 도시군 계획사업 등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얘는 개발 안 하는 곳이죠. 그래서 개발 사업하지 않는 시가조정구역,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B입니다. 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 추놓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변경 동그라놓습니다. 현재 녹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데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줄만 쳐놓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 용도의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지역 등은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이 원칙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말로 오면 원칙에 대한 예외이죠.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택 10년 그리고 시공록 30만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그래서 정택이란 친구와 10년간 친구이고 시공록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30만 제곱미터. 이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사항이 원칙이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딱 세 가지는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연안침식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의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거든요.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한다. 그걸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머지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지정할 수 있다. 예외는 몇 개? 3개. 그래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존재한다. 그렇게만 지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것이 있습니다. 정택 10년입니다. 정비사업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우리가 보실 이야기인데 최근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30년 지난 아파트인 경우에도 30평대가 20억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는 20, 30대가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구입하신다. 어르신들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나시게 되면 그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다수 거주하게 되는데 저 정비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다양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10년 지나 그곳에 주류 계층이 진짜 노인층이라고 하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를 확충하기 위해 정비 사업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 사업은 최근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입니다. 그 세종시의 경우는 전국에서 신혼 부부가 가장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파트 분양받고 정주하다 보면 10년쯤 뒤면 아기들이 크죠. 그러면 학교와 관련된 교육 관련 시설을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초 택지 개발 사업 할 때는 누가 주류 계층인지 모르고 개발 사업 했는데
10년쯤 지나다 보면 주류 계층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 기반서를 새로 설치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 공록 30만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리고 녹지 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구역은 개발하지 못하는 곳인데 이제 해제되면 개발 용지가 될 수 있죠. 만약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구역이 해제되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계획에 따르게 되면 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는 인구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시가 조정구역이나 공원, 구역이라면 10년, 20년 동안 시가 조정구역,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곳에는 인구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인프라 갖춰져 있다? 아예 없다? 아예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도로, 전기, 수도 등의 다양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개발 용도인 녹지 지역에서 주상공 개발 용도로 용도지역 변경되게 되면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할 목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이런 요건 갖췄을 때 필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도시적 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1번입니다. 지정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해당하는 지역일 것. 계획관리지역만 추천없습니다. 나머지 잘 모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일 것. 그리고 3번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대체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봐주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 중에 다양한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총 3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 3가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인데 3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2가지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총 5개로 세분하고 있는데 그중에 용도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그리고 용도지구는 총 9가지였습니다. 그 9가지 용도지구 중에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만? 개발진흥지구만. 그런데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구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서울의 97%의 땅은 현재 도시지역이 서울은 모두 도시지역입니다. 서울은 100%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관통하고 있는 한강,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남산, 북한산, 관악산, 저 일대가 모두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인구 1,000만이 거주하다 보니 비도시 지역이 없습니다. 대신 서울의 인근에 수원이나 그런
곳이라고 하면 관할 구역의 절반 정도가 도시 지역, 나머지 절반은 비도시 지역인데, 만약 도시 지역의 고도 지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비행장 일대가 고도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속해 있는 고도 지구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저 고도 지구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있거든요. 비도시 지역에 속한 고도 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비도시 지역에는 오직 어디만? 개발 진흥 지구인 때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 지구를 할지라도 도시 지역에 속한 용도 지구의 경우는 종류 가리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비도시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어디만? 개발 진흥 지구만 가능하다라는 것 잡아 놓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천천히 봐 나가시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어 나가시면서 살펴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3번 제3절 지구 단위 계획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국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결정권자이죠.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지나가시고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국장이 정한다. 기준 추정 오시면 저 기준은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 이루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 중에 3과 5, 제3호, 제5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3번 그리고 5번 각각 동그라미 놓으시는데, 각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3, 5만큼은 필수 사항이란 이야기죠. 나머지는 임의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 추정 놓으시고 기반시설부터 규모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무폐 채굴한도 최저한도. 그러면 옆에다가 행위 제한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6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배치부터 건축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7번 환경, 경관, 계획, 환경 추천 오시고 경관 추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봐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 계획이며,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비도시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대상은 용도 지역 중에 하나, 계획관리지역, 용도 지구 중에 하나, 개발진흥지구.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임의적 지정이 원칙인데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 사항으로 5개가 포함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과 배치 규모는 서로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 놓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도로나 학교나 각종 공원 등의 공공시설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그 크기는 몇 층으로 할 것인지, 반면 설치 정비 계량은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은 기반설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인 기반 시설은 설치 정비 계량이 아니라 배치 규모를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 제한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것 건축 제한이죠.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우리 윤리학설은 상업적에만 건축할 수 있다. 건축 제한과 관련된 6가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왔던 게 묘지 관련 시설입니다. 묘지 관련 시설은 사람 거의 살지 않는 녹간 농자에 만드는 것이죠. 자연 지락 지구나 주상공에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6개 건축 제한 반드시 정리하자.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로 대신했습니다. 567-9887 건폐율이죠. 용적률은 135-5319였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기억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높이의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은 총 5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왜 만들어졌다? 기환경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환경, 경관, 계획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미국도 기후변화 국제조약에서 탈퇴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경관은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그때 신경 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배형 3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6번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환경 중에 환경, 배형 3건, 이러한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의 임의사항이지 필수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하게 되면 아파트와 단독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독택 외곽에 배치하더라고요. 형태, 건물의 유형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색채, 색깔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담양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한 전원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이주하고자 하는 분이 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구역 내 건물 지붕을 모두 주황색으로 했는데 자기만 초록색으로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남 따라 해야 되죠. 그런 색채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선, 대저도로사의 경계선을 건축선이 하는데 저 건축선은 우리 건축법 공부하면 좀 잘 정리되실 겁니다. 사실 부동산 공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국토계획법이라는 첫 번째 법률 공부할 때 앞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대신 충분히 돌고 나면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점수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수사항과 관계된 사항 그리고 임의사항이 무엇인지 그걸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하자부 이야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진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해 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법 적용 기준 완화 차시였죠. 양가 1번입니다. 얘는 한 15년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 형태인데 그냥 한번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다음 강법률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법률 규정 줄만 쳐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완화 가능한 법률 규정은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이 세 가지 법률을 완화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건축법과 관련된 완화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한번 보는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2번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완화 규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종 개발 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됩니다. 그 중에 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었을 때 완화 사항과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었을 때 완화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도시지역과 관련되어서는 100%, 120%, 150%, 200%라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비도시역에는 150%와 200% 완화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공공시설 부지 제공 큰 목장을 봐주십니다. 얘는 기부 체납과 관련되어 용적률 등을 완화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 희생하고 완화받는다고 하면 큰 의미 없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다양한 계산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 넣으면 잘 찍자. 만약 우리가 출제하는 분들 대부분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게 되면 대부분 법대 출신들이 출제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이런 계산 공식을 잘 기억하고 공부 잘하셨다고 하면 법대 갔다, 의대 갔다. 의대 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들도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얘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6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차시였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1. 한옥마을 보존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경우 한옥마을 추천놓으시고 차 없는 거리 가로 해놓으십니다. 한옥마을이 만들어져 있는 서울의 북촌 인사동 방문하게 되면 골목길의 폭이 1m밖에 안 됩니다. 승용차의 자동차 전폭은 보통 1.8m인데 차 못 다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은 세대당 호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옥 마을이나 차 없는 거리에는 차가 다닌다 안 다닌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하여 주차장 없더라도 한옥 마을을 유지할 수 있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100% 완화한다. 그리고 7번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일단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8번 찾으셨죠?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도시적 개발진흥지구 줄쳐 놓습니다. 해당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높이 120% 이내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20% 줄만 쳐놓습니다. 높이 얼마까지? 120% 완화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 범위로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폐율 용적률은 당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최대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게 되면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이 말 나오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시켜주는 것이고 높이 제한 이야기 나오면 120, 건폐율 나오면 150, 용적률 나오면
200%까지 최대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에서 한번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완화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바로 계획관리지역이겠죠. 개발진흥수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주차장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규정 없고 건폐율 용적률만 150, 200% 완화시켜줍니다. 현재 비도시지역은 어디다? 관농차인데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중에 어디만?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 중에 어디만?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이곳에는 주차장 문제 있다 없다? 시골 동네면 주차장 부족하다고 다투는 것 못 보셨죠? 높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비도시 지역에는 고층 건물 건축한다? 비도시 지역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높이 제한과 관련된 특례 규정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고 건폐율, 용적률 최대 150, 200%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인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건폐율을 1.5배, 60%까지, 용적률을 2배, 20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고 아파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25층짜리 아파트까지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한번 하면 시행한 것이죠. 만약 1000세 정도를 한번 하게 되면 아마 집안 형편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 자격증 따셔가지고 좋은 기회 잡으시게 되면 시행일도 한번 해보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도시지역에는 주차장 100, 높이 제한은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비도시역은 사람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없죠. 높이 제한 문제 없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 따로 둘 필요 없습니다. 무의미하니까.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4번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실효입니다. 1번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3년 추천했습니다.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추천했습니다. 효력 1년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가로 속에 주민 입안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주민 입안 제한 줄쳐 놓습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5년 추천했습니다. 5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착수하지 아니하면 추천했습니다. 5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추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 1년다. 한 줄 밑에 환원이란 말 줄쳐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 상실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실효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당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돌아간다. 환원되는 것으로 봅니다. 환원에 관한 문제 존재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3년, 5년이 실효입니다.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돼야 되고, 결정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며,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죠.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실효 3년, 5년 자주 보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개념 정의,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것과 대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지정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잘 알고 있다.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이죠.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면, 수립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해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은 왜 만들어놨다? 기환경.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기반설의 배치, 규모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최저 한도, 최고 한도 함께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임의사항으로 환경 경관이란 말 기억나시고 배형색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 사업하면 규제 완화합니다. 도시지역은 100, 120, 150, 200. 비도시지역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할 수 있다. 실효. 이러한 부분들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이쪽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건축,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은 개발 행위 허가 파트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